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뉴스타트에 대해서 쭉 한번 했었고, 어쨌든 그것으로 건강 지침으로 여러분들께서 가끔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그 생활 체크를 뭐 건강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뉴스타트를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가끔 한번 해보면서 뭔가 내가 빠뜨린 게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뉴스타트에서 첫 번째 것이 영양이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식생활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뭐 식생활이죠.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식생활 부분에 대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뭐 책자도 만들고 강의도 해온 것이 있는데 뭐 다른 데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없어요. 제가 그냥 독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식생활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인가, 그것을 육하 원칙에 한번 맞춰보자, 그런 얘기죠. 육하 원칙은 원래는 그런 데 써먹는 게 아니고 되게 우리가 기사 같은 거, 신문 기사 있잖아요.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 다시 말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뜻에서 누가가 들어가야 되고, 또 언제 했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육하 원칙이에요. 그래야 그 6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 소식이야만이 그 소식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지인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어쩌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딱 그 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거 어떻게 했어? 그것이 뭐예요? 아, 거시기 있잖여. 거시기가 뭔지. 아, 이 사람은 거시기가 거시기지 뭐요?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거를. 아, 죽었디야. 아, 무엇이? 왜 죽었디야? 아, 교통사고 났다는지. 응? 아, 어디서? 아, 그 교통사고 온 게 길에서 났겠지. 아, 왜 났디야? 아, 차가 인도로 뛰어들었다는데. 그렇게 실컷 물어놓고 따지면. 아, 근데 누가 그때사? 아, 그지 걔가 말이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장에 누가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쇼트에 나와. 네, 누가가 되고, 이제 누가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누직
누구네 개가 어디서 언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인도로 뛰어들어서 다리가 분질러졌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내용이 다 들어오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빠뜨리고 이제 일부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내용 6가지가 다 들어가야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무엇이 궁금한 게 없어진다는 거죠. 누가 그렸디야? 언제 그렸디야? 어디서 그렸디야? 왜 그렸디야? 무엇을 어떻게 했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려면 궁금한 게 없어지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식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생활하는 데서 누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누가는 그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먹는 사람이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들 나는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가? 다시 말해서 당뇨가 있는가? 고혈압이 있는가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식사를 권유하거나 밥을 차려줄 때는 그 사람에게 맞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두겠지만 당뇨 환자에게 아주 단 음식을 메뉴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고혈압이 심하고 동맥경화가 있고 그러는데 너무 기름진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또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그것을 이제 맞춰서 그 식생활의 주체자를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각자 뭐 음식이라는 게 맛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기호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 맞는 음식 그래서 거기에 누가라는 부분을 중요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것이 이제 언제 식생활에서 언제라는 것을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가장 떠오르는 건 뭐세요? 식생활 하시는데 언제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언제 드시느냐 이거죠? 결국은 언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죠. 네. 결국은 거기 그 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일정한 시간을 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시간을 이렇게 어느 정도 꼭 뭐 기가 막히게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은 그게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12시에 꼭 식사를 했던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멀쩡하다가 12시 가까이 되면 어때요? 배가 고파져요. 우리 몸이 그렇게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아침 식사를 쭉 드시던 분들이 아침을 걸으면 어때요? 상당히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걸으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더더욱이 식사 시간을 가급적이면 정해놓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몸에서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내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집 상황에 맞춰서 식사 시간을 가급적이면 정해놓고 드시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 언제를 더 확대시키면 어때요? 언제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영어로 타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제를 더 확대시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드시느냐 이런 문제도 드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빠릅니다. 빨리 드셔요. 또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은 더 빨리 들죠. 좀 더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밥 빨리 먹는 사람만 빨리 죽는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런 뭐 아주 과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씹지도 않고 빨리 먹으려니 제대로 씹겠어요. 그리고 소화기관이 그만큼 힘들죠. 안 씹고 빨리빨리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소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씹는다고 하는 거지만은 다른 말로는 씹는 그런 활동이 소화입니다. 소화 활동이에요. 사실. 씹어 주어서 잘게 부수어 주어야 위에서 소장에서 잘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씹지 않고 하면은 그만큼 영양분 섭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화 그 기관들이 그만큼 힘들죠. 그걸 해내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빨리 식사하는 습관이 계셨다면 이제 좀 천천히 드시는 방법을 찾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20분 이상, 보통은 한 30분 걸려서 드셔야 돼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뭔 30분을 식사를 하냐. 먹자고서 이러고 다 하는 거잖아요. 또 먹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인데 거기다 투자하는 시간이 아까울 게 없죠. 우리가 요새 살기 좋아져서 배고픔이라는 걸 모르고 살게 돼버렸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도 그 못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밥만 먹으면 누가 그 사람 잘 살아,
어쩌고 하면 밥술은 먹고 산디야. 그렇게 말하죠. 밥만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예. 밥 먹을 수 있으면 안 굶으면은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사윗감을 골라. 그 사람 어때요? 그 딸 데려가서 밥은 안 굶길 것 같아. 지금 밥 안 굶기는 사위 맞이하겠어요. 근데 옛날엔 밥은 안 굶긴대. 그럼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사 시간도 한번 언제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런 식재료 같은 것들이 언제 생산이 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생산된 지 오래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최신껏. 여러분들 유통기한 지난 거 아깝다고 드시려고 하지 마셔요. 물론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당장에 유통기한이 지난주까지였는데 일주일 지났다고 당장에 큰일 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유통기한을 잘 지키는 것. 유통기한을 넉넉하게 잡아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그런 시간을 가급적이면 최신 것을 하시려면은 가능한 한 음식물들을 좀 조금씩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냉장고, 냉동고 다 있으니까 막 많이 사다가 시장 가기 귀찮으니까 쟁여놓지요. 그러나 냉장실에도 조금 오래되면 변질되게 돼 있고, 심지어는 냉동고에서도 변질이 됩니다. 깡깡 얼어 있는데도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급적이면 음식을 최신 것으로 드시려고 하는, 생산된 곳이 가급적이면 짧은 거. 그러려면 결국은 물 건너온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물 건너온 건 다 오래된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국산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농토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자꾸 개발을 하고 하니까 농토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빈 데만 있으면 다 갖다 먹을 심었죠. 근데 요새는 안 심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다가 농사일을 시키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 그 삶의 여건을 잘 못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걸 생각해서라도 좀 잘해주면 좋련만 그 사람들을 하대한다고.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여권 비자로 와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불법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융통성 없이 단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일꾼 구하기가 어려워서 농사 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지어봐야 이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비싸게 사다 먹는데 농민들은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농사 지어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중간 사람들이 다 띄어먹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산은 비싸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먹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쌀은 남아도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만일에 나라 사정이 안 좋아진다든가 뭔 분쟁이 생긴다든가 전쟁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 수입을 못 온다면 우리는 지금은 막 풍족해가지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배고를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농사 안 지으려고 그래. 젊은이들이 농사 지으려고 해요. 이익도 없으니까. 지금 쌀만 남아 들어갈 뿐이에요. 쌀밥을 잘 안 먹으니까. 나머지 다 사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인데 어쨌든 가능하다면 국산 신선한 것을 최신 거라는 것은 결국은 신선한 걸 드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거에 관련해서 어디서 생산되었느냐?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가급적이면 앞으로 어디서라는 것도 외국 수입 물품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첨가물을 써가지고 변색을 시키고 눈을 속여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외국산 물품들을.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생산되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해산물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원자력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고 났다면은 해결 방안이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방사능 물질들을 그래도 그 부분의 흙이라든가 거기 원전에서 나온 물을 계속 모아놓고 있었는데 일본 이놈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바다에다가 쏟아낸다는 거잖아요. 터널을 만들어서 1km 터널을 만들어내서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물고기는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를 계속 한다 할지라도 일본 내에서 다른 데로 이동해갖고 다른 데로 해갖고 오면은 그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이 되나요? 후쿠시마에서 직접이 금지됐다는 거지 일본 다른 도시로 이동시켜갖고 우리나라 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곧 조만간에 걔네들이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가 없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는 국민들을 잘 설득하겠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서 물을 방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염된 걸 국민들이 먹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반대는커녕 설득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먹을 것들이
점점 그렇게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정보를 가동해서 우리가 덜 해로운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덜 오염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어디서는 또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가급적인 외식보다는, 우리 여성분들은 힘드신 일이지만 댁에서 드시하는 거죠. 가끔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 외식을 할 필요도 있지만은, 어쨌든 외식은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첨가물을 씁니다. 밖에 음식, 그러려면 맛없는 음식점으로 해서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달라진 것이, 옛날과 달라진 것이 특히 음식을 달게 만들어요. 어느 음식점에 가면 엄청나게 달아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단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자꾸 달게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전 국민이 다 당뇨병 걸리게 생겼어. 그리고 조미료 많이 넣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댁에서 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자 언제 어디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먹느냐. 자, 드시는 데 있어서 아까 시간을 얘기했지만 오래 천천히 드시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잘 씹게 되죠. 잘 씹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 오래 드셔야 된다는 것과 잘 씹어 드셔야 된다는 거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밥만도 그런데 다른 물질들은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잘게 부수어서 오래 씹어서 드셔야 하는데 대충 몇 번 씹어서 드십니다, 대부분. 자, 또 어떻게 드시느냐 부분에 대해서 안 익히고 드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익혀서 드셔야 돼요. 옛날 원시인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요? 결국은 날 것을 먹었겠죠. 지금도 동물들은 날 것을 먹잖아요. 그러다가 불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구워 먹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구워 먹다가 이제 올라가요, 위로. 뭘 갖다 올려놓고 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뭐 그렇게 찌개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려 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훈제를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음식 문화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고기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모든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그렇게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특히 기생충 있죠. 그 다음에 뭐 세균 이런 것들은 익히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익히면 다. 여러분들 옛날에 회충 많았죠. 그때는 농약을 별로 안 썼습니다. 회충 나온 건 잘못이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자연식을 드신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농약을 많이 주다 보니까 기생충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익혀서 먹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런 기생충 알들이
이제 그대로 우리 수학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충 같은 거, 요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익히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회는 좋아하지만 좀 낡은 그런 날 음식들은 그런 세균 문제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세균들은요 소화관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관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들어가지고 온몸에 돌아다니고 뇌까지 가요. 뇌에 기생 그런 하는 세균이나 기생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해갖고 날짐승들 그렇게 잡아서 막 먹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보니까 뇌에 그런 기생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가급적이 익혀 드신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되 모든 음식들은 익혀서 드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라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갖고 온 플룻이라는 악기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막대기 쭉 엮어놓은 팸플룻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말 빼고 플룻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악기 퉁수 대금 그런 것처럼 키다란 관인데 동그란 관인데요.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고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는 악기를 관악기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들었다고 목관악기, 또 쇠로 만들었다고 금관악기 그러는데 이 플룻은 목관악기예요. 그 목관악기 이게 속임수예요. 그래서 목관악기라고 하면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고 쇠입니다. 쇠. 네. 쇠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처음에 나무로 됐나 봐요. 우리나라 대금처럼. 그러니까 나무로 옛날에는 됐었는데 개량이 되면서 금으로 쇠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옛날 그냥 전통 습관대로 그냥 목관악기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무슨 쇠냐? 좋은 악기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온 거는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은. 그리고 이제 밖에 오래 놔두면 색깔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은으로 된 거. 그걸로 해서 어떤 곡을 아실라나 하고 한번 생각을 했더니 옛날에 암흑동화 그거 아시죠? 데니보이 하는 거. 데니보이. 네, 한번 그거 불러볼게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저 많이 불렀죠? 네. 그저께 경로잔치 오셨어요? 예. 멸치도 받아오셨어요? 예. 저도 멸치 하나 얻어다 줬더니 마누라 그거 뭐 머리 따고 똥 따고 뭐 하느라고 그거 애먹더라고요. 딸 필요 없는 멸치인데. 아니 안 따기는 너무 좀 크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네, 정도는. 그래요? 그 정도는 먹어도 돼요.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잘면 그보다 잘면 하겠는데 아니 좀 커가지고 아무래도 따야 되겠다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이거 좀 비싸요. 또 당도에 약하거든요. 아 그래요. 놔뒀다가 오늘 들어보고 오늘 가서 따라올 걸 그랬네. 그때 제가 그 팸플렛이라는 걸로 그 뱃삼에 묻혀 그거 한번 불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플룻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주 옛날 거라서 좀 옛날 기억이 나세요?
옛날에 현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사 붙여서 부른 적이 있어요. 예. 63년도 이때쯤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뒤에 무엇을 왜 먹는가. 결국은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영양에서도 말했다시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또 앞에 누가라는 부분을 나에게 맞게 먹는 것과 지금 말하려는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하고 또 관련이 또 있겠죠. 당연히 나에게 맞게 먹어야 하니까. 그럼 앞에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영양을 말했듯이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는 결국은 그거하고도 또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주라고 할 때 세 가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집,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원천적으로 가면은 어떨까요? 당연히 식이겠죠? 먹는 거죠. 짐승들이 집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그러나 짐승들은 먹는 게 최고잖아요. 사람도 원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옷이나 옷도 안 입어도 다 안 입고 다니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입고 다니니까 나도 입어야 되는 거잖아. 집도 없어도 살지만 동굴에서 살 수도 있지만 점점점 편한 집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파트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나 자연인은 본래 우리 자연인 본능적으로는 원래 집이 없지요. 당연히. 그만큼 이 의식주 중에서도 식이 가장 우선인 건데 결국은 그 식이 내 몸에 좋은 걸로 먹어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식보약이라는 거, 식보약. 우리나라에 뭐 보약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까요? 특히 한약 쪽에서 보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십전대보탕이다, 뭐 사물탕이다, 꿀물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녹용을 먹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보약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보약이 있어요? 봄 되면 힘없으니까 보약 한 제 먹어줘야 돼. 그보다는 내 몸에 맞게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약이라는 것이 엄밀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먹는 것은 보약이죠. 그래서 식보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보약이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된다. 식독약. 우리가 잘못 먹어서 토사광난이 나고 뭐 급성 위염이 생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 먹는 것도 나에게 먹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먹었다면 대번에 두드러기 나고 막 난리치는 경우도 있죠. 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도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아주 그런 자연 의학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뭐 음식으로 만병을 고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거기에 음양오행까지 적용하고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보고요. 나는 그거를 우리가 영양학적 측면에서만이라도 저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전에 우리가 영양 그 뉴스타트에서 영양 부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가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세 가지는 반드시 늘 드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을 같이 드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물을 포함해서 그래서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음식물은 어떤 특정한 영양소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를 모두 포함되게 하려면 방법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반찬을 많이 차려주어도 앞에 있는 국만 드셔. 반찬도 안 드시고 반찬 드시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은 내가 별로 땡기지 않더라도 골고루 상에 있는 거라도 골고루 다 드시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메뉴를 좀 한 번 만든 거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한 3일 끌고 가시지 말고 저희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따지고 본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려면 결국 먹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 뭐 만들고 하는 거 귀찮아. 맞아요. 귀찮아죠.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잘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힘 빼지 마시고 잘 드시는 데 힘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목표가 건강이니까. 그래서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거, 영양학적으로 또 세분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골고루 드신다는 거. 늘 그 다음에 고기, 난 고기 싫어해 하면서 고기 안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 꼭 포함돼야 됩니다. 단백질. 식물성에서는 콩두부, 동물성에서는 그냥 고기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매끈이 단백질이 포함되게 드셔야 된다. 자, 그것이 이제 무엇을 먹느냐를 좀 더 함축적으로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왜 먹느냐? 목적을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에 어떤
뭐 음식을 요리하고 뭐 어떻게 먹고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긴 했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다 맞죠 다. 다 맞지만 지금은 어떻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드셔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드셔야 돼요. 이제는. 네? 살기 위해서 드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결국 더 구체적으로 하면 건강하게 잘 사시기 위해서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제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사시면서 뭐 즐기는 것도 있고 뭐 여행도 다니는 거 좋고 뭐 다 좋죠. 좋은 음식 먹는 좋은 집에 사는 거 뭐 다 좋죠. 그런 거 또 다 중요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다 부차적인 것들이다 이거지. 결국은 내가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매끼 거르지 않고 드시되 또 여러분들 입맛 떨어지고요. 안 드시면 젊은 애들 같으면 안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오늘 안 드시면 내일 당장에 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정 밥 생각이 없는데 너무 억지로 드시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밥맛 없고 그러면 자꾸 움직이셔요. 뭐 운동을 막 격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서서 움직이고 집 안에서라도 서성거리면 내 뱃속에 있는 내장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멈춰있던 잘 움직이지 않던 내장이 움직여주면서 이제 소화력이 또 생기고 식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식욕이 없을 때는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르지 않고 적당량으로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량을 드시되 골고루 드신다. 이것은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체가. 왜는 무슨 왜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매끈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먹어왔으니까 뭐 음식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일주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